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과 소방공무원 16명을 기소했습니다. 참사 당시 대처가 미흡했고 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판단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군소정당 후보들의 사퇴와 지지 선언이 잇따라 대부분 양자 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입니다. 청주 사원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친명 후보 공천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충청북도가 K-유학생 제도를 시행하면서 외국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학업뿐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 어학당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과 소방공무원 1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14명이나 되는데 참사 당시 현장 대처가 미흡했고 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참사 당시 오송파출소 순찰차가 궁평 2 지하차도에 최초 도착한 건 오전 9시 1분쯤.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되고 1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당시 참사 8일 만에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전 7시 58분에 통제 신고가 들어왔지만 궁평 지하차도라고 명시돼 1 지하차도 주변을 갔고 또 다른 신고를 처리하느라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원생들을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곳으로 비닐하우스에 어르신 한 분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그것도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후 오송파출소 순찰차에 태블릿 PC가 오류나 지령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본부는 9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 14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112 상황실에서 애초부터 궁평 2 지하차도라고 정확하게 주소를 찍었고 순찰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궁평 1 지하차도를 간 건 다른 신고를 처리하러 가는 길에 지나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블릿 PC 작동 또한 포렌식 결과 오류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의 112 상황실 근무도 허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재난신고를 비긴급신고로 분류하는 등 대처를 미흡하게 했다는 겁니다. 참사 이틀 전부터 예규에 따라 재난상황실을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자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허위로 꾸며 경찰청과 국회의원실에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경찰 14명 중에는 참사 당시 충북경찰청장과 흥덕경찰서장도 허위 문서에 결재를 한 혐의 등으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참사 당시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등록을 앞두고 군소정당 후보들의 사퇴와 지지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관할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총선 출마자들은 내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절실한 심정으로 또 성실한 자세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지지를 꼭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군소정당 예비 후보들의 사퇴나 후보 등록 포기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청주 청원선거구의 개혁신당 장성남 후보는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며 출마 계획을 접었습니다. 해당 선거구는 앞선 충북 지역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 양상이 예상됐던 곳입니다. 범보수 진영이 다 함께 힘을 뭉쳐서 이제 종북 세력을 위시한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건강한 승리를 이루어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깊은 공감대를. 이 밖에 청주 흥덕과 충주 선거구의 진보당 후보들은 이미 지난주 민주당 후보들과의 단일화 또는 지지를 선언했고 충북 3곳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자유통일당도 최종 후보 등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충북은 청주 상당과 제천 단양 선거구는 4명, 청주 흥덕은 3명의 후보가
나머지 선거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13일 전인 오는 28일부터 시작되고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최근 사전투표 투표율이 계속 상승 추세인 만큼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 초반부터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주를 비롯해 제천, 단양 등 충북 북부권 선거구에서도 후보 등록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충주 선거구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는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 이경용 후보와 국민의힘 엄태용 후보도 제천시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에 나섰습니다. 불출마설이 돌았던 무소속 권석창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끝까지 완주할 뜻을 밝혔습니다. CJB 청주방송을 비롯한 충북 지역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한 22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청주 상당에 이어 오늘은 청주 서원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자 대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친명 후보 공천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현역이 없는 청주 서원을 차지하기 위해 맞대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 이광희 후보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만에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 안보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이번 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살림살이는 절망스러워졌고 최악의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김진모 후보는 쇠락해가고 있는 서원구를 살릴 후보는 힘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라며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향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원에 민주당 20년 그만하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과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두 후보는 대표 공약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국회의원 주민소환제와 비리검사처벌 강화법 추진을 공약했고 김 후보는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서원선 신설과 청주교도소와 청주체육관 이전을 통한 도심 재구조화를 공약했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으로 재직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푼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직책과 관련된 업무에서 했던 일이지만 김 후보는 청주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모두 탈락하고 친명 후보들이 공천된 데에는 당대표가 개입한 실패한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대표 한 명이 모든 공천을 좌우하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공천 그리고 마치 복사기로 이렇게 찍어내듯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움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분들에 대해서 응징한 거죠. 두 후보는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과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 사업 추진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한 비전 선포식도 무기한 연기됐는데 통합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부터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 양 대학은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해 캠퍼스별 특성화를 목표로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오는 26일 글로컬 대학 30 비전 선포식을 갖고 화합을 다지기로 뜻을 모았는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통합추진위의 한 축인 학생 대표가 비전 선포식에 불참한다는 게 확인되면서 교통대가 통합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양대학이 실시한 통합 찬반 투표에서도 충북대 학생은 87%가 반대 의견이었는데
충북대가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 해야 되지, 필요하지, 나는 반대인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통합의 프로세스하고 이런 것들은 양대학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결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유사학과 조정과 캠퍼스 재배치 등 핵심 사항들이 일부 구성원들 간에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면서 또 다른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충북대는 교통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며 학생 설명회와 공식 논의회장을 강화해 수평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관련 위원회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오늘 학생 대상 설명회도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양 대학은 올해 안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글로컬 대학으로의 전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사후 시신을 의학 교육을 위해 기증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세상을 뜨면 시신을 충북의과대학 의대생의 해부학 실습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시신 기증 의사는 어제 정보 발표에서 충북의 2개 의대가 300명의 전국 최대 증원을 달성하면서 의대생 실습에 필요한 해부용 시신, 즉 카데바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지사는 이런 맥락에서 시신 기증 운동을 전개해 대학에 제공하는 게 어떨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K-유학생 제도를 시행하면서 외국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단순히 학업뿐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 어학당을 찾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교수님의 말에 집중하며 한국어 수업에 열중합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당 수업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부터 K-유학생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어 수업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K-유학생 제도란 유학생들이 충청북도 소재 대학에서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몽골에서 온 힌두아 씨도 어학 수업을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로 돌아가면 일주일에 20시간도 기본 시간도 일할 수 있고 알바도 할 수 있고 기본은 너무 좋아요. 한국은. 때문에 한국어 수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400명이 넘는 유학생이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충청대의 경우 세계국 24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추가로 신규 입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공부할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충청대학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유학생 수는 10,000명. 이를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인구 소멸 위기도 벗어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불법 체류를 막고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유학생 제도를 우리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10,000명의 유학생을 모셔올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편 한국어 수업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지자체와 대학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K-유학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도 필요해 보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율상권 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대상 구역은 상업구역이 50% 이상 포함되고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이지만 사업체 수와 매출액,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입니다. 공청회와 충청북도의 승인을 거쳐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협약을 통해 임대료 제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는 도내 식품산업의 임금과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식품산업 워라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5일까지 음성과 진천, 괴산군 지역 5인 이상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신청과 심사를 거쳐 건강과 역량 강화, 기업 안착을 위한 워라밸 사업에 업체당 최고 1,5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신규 채용 이후 시간 선택제 등 워라밸 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식품업체에게도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18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가 음성군에서 다음 달 28일 개최됩니다. 종목은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와 5km 단축 마라톤 등 4가지로 부문별 입상자에게는 시상금과 상장 등이 주어집니다. 이 밖에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연관된 기록으로 완주한 참가자에게도 지역 특산품이 제공됩니다. 지난해 12월 청주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하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 A씨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청주시 내덕동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입대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어머니 명의로 32차례 공유 차량을 빌려 무면허 운전을 수시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돌려본 남학생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천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5명은 또래 여중생 5명과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교실에서 함께 보거나 SNS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사이버 수사팀이 있는 충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제천시 신동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운전자는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곧바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서 추산 4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성경찰서는 금목걸이 등을 구매할 것처럼 속인 뒤 훔쳐 달아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음성군 금왕읍의 한 금은방에서 이른바 네바다이 수법으로 600만 원 상당의 금부치를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주민등록 말소자로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소 1,300여 농가 7만 5천여 마리, 염소 240여 농가 1만 3천여 마리입니다. 이 가운데 50마리 이상을 키우는 소 전업 농가는 50%의 보조금을 받아 축협을 통해 백신을 구입한 뒤 자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